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관세평가 과목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본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시험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진행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관세평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세평가를 2차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세평가 과목이 어디서 왔어요? 관세법 조문의 몇 개 조항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굉장히 이제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같은 2차 시험 중에 뭐 무역 실무 과목을 볼 때는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이제 우리 관세 평가 과목은 사실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범위라는 부분들이 사실 법적인 용어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을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무궁하게 넓혀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를 무역실무를 들어드렸는데 무역실무 말 그대로 이제 서술 때는 이론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에 반해서 저희 평가 과목은 실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관세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관세법조문에서 이제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이 있다 보니까 법은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관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법령 수준이 이제 출제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우리 고시가 있죠. 수입물품 과세가격 관련된 고시, 과세가격 고시. 자, 고시까지 보면 일단 법적인 부분들은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협소한 내용들인데, 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대하게 붙는 내용이 뭐냐? 여기에 이 모든 법령의 근간이 되는 관세평가 협정, 협정이 있죠.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부르는 그 관세평가 협정문이 따라 붙고요. 사실 이 협정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 법에 그대로 이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정에 추가적으로 붙는 부속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속서에 보면은 이제 위에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협정 조문에 대한 해설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설 부분도 있고 그다음 예시를 들어들므로써 보다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해 규정도 있고요. 예해 규정도 있고 또는 이렇게 법 조문을 해석해라라고 하는 권고 의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국가들끼리 협정을 하나 놓고서 이제 다들 그 협정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법을 적용하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 해석에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권고 의견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라고 하는 이제 WCO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들이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권고 의견들. 그다음 사례 연구문들도 여기 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분쟁들 같은 것들은 뭐 사실 이제 너무 명확한 것들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진 않죠. 이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해석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것을 이제 이 관세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도 분류연구원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계속 해나가죠. 해나가면서 요 연구가 끝마치면은 이제 예해로도 들어오고 권고 의견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속서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렌드에 맞춰서 부속서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이제 판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판례는 실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러한 판례들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 좀 각색해서 나오겠죠. 비슷한 이제 유형의 어떤 판단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안 서술을 할 수 있느냐, 답안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판례 부분도 이제 좀 필요한데 사실 판례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다 배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사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실무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함으로써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데 보다 폭넓은 연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판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는 용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법에 있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해석돼 가는지라는 부분들도 판례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안들 위주로, 특히 이제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들 위주로는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범주가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좁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점점 이렇게 넓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세평가 공부 범위가 정말 끝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요즘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과거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도에 최초의 이제 2차 시험 관세평가를 본 세대이긴 한데, 제 때만 해도, 그리고 저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은 관세평가 문제가 굉장히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문제, 뭐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 때는 시험지 자체가 이제 한 장 앞뒤로 정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 뭐 그 정도 이제 무난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평가 문제 몇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죠? 막 50점짜리 문제 하나 구성하는데 막 앞뒷면 다 쓰고 있고, 문제가 굉장히 그만큼 길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사례형 문제를 대부분 사례형 문제를 대부분 끌고 와요. 뭐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제 단답형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된 것은 이제 보긴 했지만, 그건 이제 말 그대로 10점짜리 5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 이고,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법안만 공부해서는 이제 올바른 풍부한 서술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를 잡는 데는 법령 부분들 당연히 보셔야죠. 기초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풍부한 서술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학습들도 이어가야 되고, 물론 이제 다른 길을 파고들면은 너무 이제 쓸데없는 범위를 공부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 범주 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풍부한 답안 서술을 위한 이제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케이스의 문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적어도 첫 서술 문항, 목차 정도는 이미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유형별로 그러한 이제 1차 서술 부분, 대부분 이제 50점짜리 문제는 이제 서론, 10점짜리 문제는 1번의 의 정도 되는 문항들은 기본적인 모범 답안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서술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구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본 이론 시간들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나오면은 딱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되죠. 사례형 문제도 당연히 이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서술이 가능해요. 자, 그다음 이해와 동시에 이제 목차를 잡아 나가는데, 목차를 쭉 잡아 나가면서 물론 목차도 이제 이해함과 동시에 목차가 기본적으로 딱 생성이 되죠. 머릿속에서 생성이 돼야 돼요. 이제 학습이 딱 끝나고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저렇게 목차가 생성되고, 마지막에 답안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이제 판단이 나오는 형태의 서술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 단답형 문제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시험지를 다시 받아야 될 정도로 답안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쓰다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 이미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써야 되는데 반 이상 서술한 다음에 틀렸구나,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형 문제를 할 때는 이해와 함께 판단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목차가 따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목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라는 이제 목차 부분들까지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습을 토대로 목차를 자유롭게 내가 잡아나가는 형태의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이제 사실 제출하는 답안들이 거기서 거기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차가 굉장히 다채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본 이론 시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목차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따라, 사례형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형 문제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관세평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관세평가 출제가 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앞에 기출 문제들도 많이 누적이 되어 왔고, 또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식의 사례 문제가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시험이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처음 시행하는 시험은 가장 빨리 보라고 하죠. 그때가 가장 쉬울 때라고. 근데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라는 게 어렵게 비꼬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에서도 문제 출제가 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뭐 OECD 평가 협정 부분, OECD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이제 관세평가 협정과 막 비교하는 식의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조금씩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 이론 시간에 우리 관세평가의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이제 6평가 방법의 이제 특수평가 방법까지 전체적인 관세평가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평가 협정들의 내용들 한번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 이론 시간 때 뵙겠습니다.